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람입니다. 자, IT계의 전설 스티브 잡스 애플 전 CEO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전 세계인이 애도의 물결인데요. 전설은 떠났지만 하지만 그 빈자리, 그의 업적과 행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겠죠. 와글와글 4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오늘 하루 내보냈었던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응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죠. 종목 와글와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주목을 받았었다가 다시금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가정한다고 하면 현재 한전의 PBR이 0.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산 가치를 이제 처분을 했을 때 1이라고 봤을 때 지금 거기에 5분의 1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지난 9월 15일 정전 사태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 관리로밖에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이 그동안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했던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은 누진제 영향으로 전력 판매가가 단가가 상승하면서 마진이 확대돼서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괜찮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환율의 영향이 좀 있겠지만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이런 측면을 본다고 했을 때 한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던 유가 연동되어 관련된 전력 판매 단가 인상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변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일단은 일부 포트폴리오로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좀 편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한국전력을 좀 갖고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이 좀 부각되면서 최근에 한 30만 원 정도에서 약간 추세가 살아있는 61선 찌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이야기 잠깐 해야 되는데 그나마 여타 종목보다 음식료 업종의 실적이 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약간 예상이 매출이 한 1조 6천억,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다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곡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의 사업 자체가 약간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딱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면 환율이 갑자기 좀 2, 4분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환 노출에 따른 약간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업종과는 대비해서 음식료나 이런 업종이 제가 그나마라는 표현을 벌써 3번 쓰는데 선방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가격적으로도 보니까 한 일주일 연속 30만원 밑에 있었습니다. 30만원 밑에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약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들어오는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겠고요. 고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솔더볼, 접착 장비 생산업체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후공정, 장비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차가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비매물이 투자 수혜 종목이라고 조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그 회사의 다른 부분은 조금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기술적 부분을 말씀드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현재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조금 더 늘려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단기 평선들이 모였다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평선 5일선, 21선들이 골든크로스가 났을 때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7월달 이 흐름을 봤을 때도 이렇게 단기 평선 골든크로스 나면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구간이 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저렇게 같이 동반적으로 또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5일선에 이렇게 같이 떨어졌다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 담지 못했었던 전화 연결 관심 종목까지 모두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요, 한국전력 들고 오셨습니다.
악재를 선반영하면서 이미 많이 주가는 내려온 상태다. 이젠 전기요금 인상 기대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변동성 큰 요즘 장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신다면 편입할 만하다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이고요. 이어서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경기 방어주로 접근해보자 하시면서 CJ제일제당 들고 오셨습니다. 3분기 실적도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가는 33만 6천 원으로 정하셨고요. 이어서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고려 반도체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조금 위에서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7% 오르면서 5,940원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S51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하락한 이후에 오늘은 한 10% 정도 올랐는데요. 업종 전체적인 하락에 따라서 같이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해보자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두셨네요. 이어서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의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항공우주 들고 오셨는데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하셨습니다. 또 최근 주가 상승 요인이었던 M&A설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인수 조처로 부각됐었던 현대중공업이 사실무근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재료 소멸에 두 자릿수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필라코리아도 들고 오셨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저평가된 상태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예상된다 하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으로 두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는데요.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여러분 본인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입니다. KMH 조금 낯설 수도 있고요. 근데 앞으로 가장 좀 클 수 있는 작은 저는 스몰갭 종목이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의 트렌드가 방송 아니겠습니까? 종편이고 그리고 종편이라 관련할 수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SM도 마찬가지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방송 송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케이블에 보면 D1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런 D1이라는 케이블 채널도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송출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한미 FTA가 사실 이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내년 초중 되면 완전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 한미 FTA가 체결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이 송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좀 흐름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하자는 말씀드리겠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8월 달이죠. 예. 저가주이긴 한데 2,600-700원에서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서 4,000원대까지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와 동행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내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전공정 업체는 아닌 후공정 업체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가 퀄컴 이쪽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 부분에 대한 공급이 현재 다양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높은 그런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T 소형 프리즘 시트 분야의 글로벌 1위 업체고요. 프리즘 시트 개발은 2003년도에 전 세계 두 번째로 TF의 ST에 사용하는 백라이트 유니트의 개발에 성공하면서 중소형 프리즘 시트에 성공한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일본 대지조를 인해서 경쟁업체의 제품 생산에 차질이 좀 생기면서 이 동사의 광픽업 렌즈의 주문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즘 시트의 성장과 광픽업 렌즈의 점유율 확대를 둘 수 있는데 역시 소형 프리즘 시트는 글로벌 1위 업체고 소형에서의 지배력 확대와 더불어서 이 태블릿 PC와 노트북 이런 중대형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폰의 빠른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이런 광픽업 렌즈의 어떤 설비 증설도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이 글로벌 점유율 상승과 더불어서 가격 인상 효과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 수정 이후 이런 해소 국면을 볼 수 있는데 2, 4분기 이후에 동사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금년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견됐던 NCT 코퍼레이트가 역시 NCT 시장의 부진과 더불어서 기대 못 미친 상황이었고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하향 조정됐습니다만 지난 8월 말에 또한 150억의 신규 제품 발행이 회사가 15,300원인데 이런 주당 주가 이석 우려가 적용된 그런 이유였고요. 현 주가 수준은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성장성에 그 사업의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 통사가 올해 현대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해서 아몰레드의 그 전공 재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 완료 후에 납품을 추진 중이고요. 이런 아몰레드 초기 공정과 관련된 마스크를 개발 중에 있어서 이 아몰레드 관련 사업 성장성에 어떤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투자 손자병법의 VCR 확인해 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투자해보자 하셨는데요. 이 방송 송출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송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하셨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에 두 자릿수로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보증권 이명식 전문가 IT 관련주로 시그네틱스 들고 오셨는데요. 삼성전자 납품업체로 최근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소개하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였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목표가 4,900원으로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 오늘 LMS 들고 오셨는데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이 아이패드 대항마로 출시한 킨들파이어에 LMS가 프리즘 시트를 전량 100% 공급한다는 소식에 오늘 두 자릿수로 급등했는데요. 매수 기회도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18,800원에서 19,000원으로 주셨다는 점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의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동가스 들고 오셨는데요. 꾸준한 실적 개선과 에너지 솔루션 분야로의 성장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4,000원이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스카이라이프, 삼성, SDI, 하이마트 모두 매도하셨습니다. 차익 실현하셨고요. 평화전공 한 종목만이 남아있는데요. 이 종목 대응 전략 꼼꼼하게 메모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OCI와 현대산업은 원래 있던 종목이고요. 현대제철과 GS건설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이 각 종목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손절가, 목표가 모두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파라다이스 매도하셨고요. 대림산업과 한화케미칼 새롭게 편입하셨는데요. 이 두 종목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이 그대로네요. 하이닉스, 현대백화점, 모두투어, 기아차 담겨 있고요. 전략 또한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인데요. 시즌과 티모 두 종목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전략 또한 그대로고요.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업무역 어제 편입하셨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또한 그대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장이 많이 불안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 내일 장 개미들의 퀴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거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 센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SO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0% 정도 오르는 종목이었는데요. 전화 연결 통해 추가 대응 전략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SO일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주가가 조금 더 만약에 내린다 하더라도 손절가까지 오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하시라 이러한 접근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한 번 더 사시라는 말씀드렸던 것은 이 종목의 기업 가치보다는 너무 단기간에 과도하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던 거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강도에 따라서 주가를 더 끌고 갈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다시 주식을 팔아버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게 중요한 건데, 오늘 일단 아침에 갭 상승을 크게 하고 장중에도 13%대까지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내일 주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반등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제 12%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일 주가가 좀 더 유지가 돼줘야지만 이 종목이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약세를 탄다라면 이 종목은 기존의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냥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거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리딩을 하는 대로 그냥 주식을 사셨다면은, 아니면 갖고 계시다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 진짜 내일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내일 주가가 추가 반등이 안 나오고 흐름이 약해진다라면은 그때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한 93,0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목표치인 10만 원권까지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S5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단기간에 급락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오늘 지수가 반등을 강하게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그 하락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짧은 대응을 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상하셨던 것보다 좀 강하게 출발해서요.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출발했잖아요. 예. 아직 매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종목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종목이 바로 반전을 해버렸다. 그런 경우라면은 그 종목 말고 차라리 안 움직인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 종목이 다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기전자 업종들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네. 그런 종목들도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시장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맞겠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홍희진의 고액과의 시간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오늘은 어떠한 과외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최근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락장에 좀 대비할 수 있는 패턴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좀 먹구름형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먹구름형 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름부터 조금 우울합니다. 우중충한데요. 먹구름 끼면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주가 하락 신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먹구름형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요, 이제 조정을 좀 받게 되는 건데, 이제 패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관통형,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생성되면 이제 관통형인데, 일단 먹구름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좀 발생이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에서 이 패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으로 좀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눈여겨보시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요즘 같은 장에서 더 한번 공부를 잘해놓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화면 보시면은 지금 아시겠지만은요, 먹구름형 패턴은요, 일단은 지금 그 양봉, 그러니까 큰 양봉 다음날 그 음봉이 그 양봉의 절반 이상을 좀 감싸 안는 형태를 좀 띄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먹구름이 좀 들이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양봉, 그러니까 지금 양봉 다음에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양봉의 그 시가보다 그 양봉의 종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은 되지만은 그 시가가 거의 최고점으로 지속해서 종가까지 하락해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금 양봉의 시가 근처까지 일단은 가격이 좀 내려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매수세가 그 전날, 그러니까 양봉이 출현했을 당시에 매수세는 상당히 좀 강하지만은요, 그 다음날 음봉, 그러니까 지금 서서히 매도세가 장악을 하면서 매수세를 좀 압박하는 패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먹구름형 캔들 신뢰도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먹구름형 패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러니까 차트를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렇게 많이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생성되지는 않는데, 일단 생성이 된다라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순간적으로 이탈하는 패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나 그 이후에 추이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보자분들이 먹구름형 캔들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먹구름형 패턴이 발생이 되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발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턴이 발생을 했다면은 앞으로의 하락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시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양봉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는데 그보다 많은 음봉 거래량이 나온다라면은 아무래도 거의 다 확실하게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캔들의 모양을 보신다라면은 윗꼬리가 달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봉이 나오더라도 깔끔하게 지금 직사각형의 음봉이 나오는 것보다는 윗꼬리가 살짝 좀 달려있는 패턴이 나온다라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스권 구간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발생이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를 분류하셔가지고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홍혜진의 고액과의 시간은요, 먹구름형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그라글 게시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나라. 오늘 피곤한 오후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필명 내 마음의 빈자리님께서는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코스피가 1800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통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붐이 될까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해주셨습니다. 아무로 자, 댓글 확인하시면요. 전문가분들께서 댓글 자세하게 남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명 내수주 사랑님께서는요. 최근에 건설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가다가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00 이상 회복하면서 건설주가 다시 조금 오르긴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전문가님 계속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어서 가을 여행 이벤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명도 조금 비슷하네요. 가을 색깔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대관령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역으로 날씨가 몹시 춥더군요. 모처럼 양떼와 대관령, 목장의 젖소까지 구경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풍차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네덜란드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가을여행 이벤트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3분께 저희가 선물 드려야겠죠. 행복한 부자체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이벤트 있죠. 코스피 마감 주소 맞히기 이벤트. 오늘 코스피가 2.6% 올랐습니다. 1710.32로 마무리됐는데요.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던 분이 필명 감떨어지네 님입니다. 감떨어지네가 필명인데 감이 좋았습니다. 오늘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셨는데요. 약속한 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날이니까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